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1일부터 동시에 인상됐습니다.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월 1,535원, 가스요금은 가구당 월 2,220원으로 늘었습니다. 민선 8기 김동근 의정부 시장 취임식이 1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10년 의정부시의 비전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민선 8기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하면서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이 잘 지켜질 수 있을지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선 8기에서 해결해야 할 포천 지역의 주요 과제를 짚어봅니다. 의정부 시민협치 인수위원회가 지난 30일을 마지막으로 인수위원회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고산동 물류센터는 강력한 조치를, 농업 관련 공약은 재검토를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1일부터 동시에 인상됐습니다.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월 1,535원, 가스요금은 가구당 월 2,220원으로 늘었습니다. 한전은 이번 조정단가 조정과 함께 폭염이 예상되는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취약계층에 한시적으로 40%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복지 할인 대상은 약 350만 가구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전역에 발령된 호우경보가 모두 해제되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기존 비상 2단계에서 1단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도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 10분에 31개 시군 전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지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2단계로 격상했으며 호우경보는 7월 1일 0시 모두 해제됐습니다. 1일 기준 경기도 집중호우 피해 상황은 이재민 4세대 8명, 일시 대피 10세대 24명, 주택 침수 30건, 차량 침수 108대 등입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민선 8기 김동근 의정부 시장 취임식이 1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취임식에는 오영환 국회의원과 안병영 전 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 의정부시의 비전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2부에서는 시민들과 공무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토크 콘서트도 진행됐습니다. 김 시장은 취임식에 앞서 의정부 3동 배수펌프장과 의정부 1동 둔치 주차장 등 수해 현장을 돌아보며 민선 8기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취임으로써 제가 의정부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저의 비전 그리고 저의 철학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사안들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잘 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 속에서 답을 찾고자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꼭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늘 상의하면서 그리고 의견의 수렴을 통해서 소통하는 행정을 하겠다, 협치를 하는 행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의정부시청의 출입통제 시스템이 1일부터 운영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시청 출입통제 시스템 운영 중단은 의정부 시민협치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취임 첫날부터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 밖에도 중앙로비에는 테이블과 의자 등이 마련돼 시민 라운지로 조성됐습니다. 앞서 의정부시는 지난 2018년 11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민원실을 제외한 청사 본관과 신관 등에 총 넉 대의 출입통제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제8대 백영현 포천시장이 취임 첫날 포천시청 재난안전상황실 방문으로 민선 8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0시 백영현 포천시장은 윤충식 경기도의원 등과 함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대처 상황을 보고받으며 첫 공식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백영현 시장은 공직 생활을 하며 재해 예방과 복구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많다며 긴급 복구를 위한 인력과 장비가 충분한지 살피고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7월 1일 민선 8기가 시작됐습니다. 당선인들의 공약이 잘 지켜질 수 있을지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민선 8기에서 해결해야 할 지역별 주요 과제를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포천. 산적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민선 8기 포천은 7호선 밀락, 포천 신설에 역점을 둘 전망입니다. 선거 기간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임기 내 추진이 시급해 보입니다. 해마다 줄어드는 인구를 늘리는 것도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올해 초 경기연구원에서 2021년 9월 기준 인구 소멸 위험 지수 자료를 분석했는데 포천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민선 8기 포천은 출산 장려금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인구 증가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또 70여 년 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군부대 이전 부지 활용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육군단 부지를 포천으로 반환하는 문제도 남았습니다. 우리 포천은 현실적으로 군부대 장병들이 어떤 소비 활동을 하면서 경제의 한 축을 이루었었는데 네. 지금은 많이 구조조정 때문에 부대가 이전을 하고 네. 또 통폐합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 이제 빈 부대가 많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이런 국공유지를 활용을 해서 그 밖에도 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은 물론 각종 물가 상승에 따른 대책, 교육과 복지 등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8기, 변화될 포천을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의정부 시민협치 인수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끝으로 인수위원회 업무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최종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의정부 시민협치 인수위원회는 김인규 위원장을 비롯해 15명의 인수위원들과 27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3주간 지역 업무를 검토했는데요. 새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로 결정을 했고요. 참여, 소통, 혁신, 협치, 존중의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시장 당선인의 시정 철학을 반영하고 시정 방침은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해로 결정하면서 10대 시정 목표를 통해서 시정의 변화를 줄 것으로 제안합니다. 위원회는 고산동 물류센터에 대해 사업 착공 전 공사 중지,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농업인 재단 설립과 스마트팜 구축 등 농업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재정 투입 대비 효과를 고려해 불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재검토를 제안했습니다. 그 밖에도 10대 전략과제와 132개 주요 사업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면서 2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8기 의정부,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변화하는 의정부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김덕현 연천군수 당선인이 연천군의 인구를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천군은 지난해 정부로부터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는데요. 네, 김 당선인은 특례군 지정을 인구 늘리기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올해 5월 기준 연천군 인구는 4만 2천여 명. 예산 규모는 5,600억여 원입니다. 김덕현 연천군수 당선인은 인구와 예산을 지금보다 2배 더 늘리겠다고 말합니다. 예산을 1조 원 시대로 매년 획기적인 증대를 통해서 그 인구 유입과 경제를 활력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 당선인이 밝힌 해법은 특례군 지정입니다. 정부로부터 특례군으로 지정받아 재정을 지원받겠다는 계산입니다. 중앙정부에 특례를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천군이 요구하는 예외적인 조항,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김 당선인은 연천군의 예산 규모를 늘려 지역 산업과 경제를 살리면 인구는 저절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김 당선인의 또 다른 인구 늘리기 해법은 친환경 농축 산업 유치입니다. 청정 연천이라는 도시 이미지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 그 환경과 매칭되는 그런 그 첨단 기업들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그런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김 당선인은 7월 취임 이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경원선 연천 연장을 꼽았습니다. 경원선 연천 연장 노선이 내년 4월 개통 예정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연천 구간을 셔틀로 운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 당선인은 서울 연천 직결 운행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어떤 국민이
기대하는 바대로 네. 이것은 셔틀은 절대 도저히 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겠습니다. 네. 김 당선인은 이 밖에도 연천에 낙후된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대형 병원과 협진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들이 대도시에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최근에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하면서 식비라도 아껴보려고 고민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집에 남아있는 식재료를 이용해 음식을 만드는 이른바 냉장고 파먹기를 실천하기도 하는데요.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주부 황보라 씨는 냉장고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최근 물가가 너무 오르자 시장에 가는 횟수를 줄이고 대신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활용해 한 끼 식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른바 냉장고 파먹기를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2만 원 가지고 장을 보러 가면 막상 손에 들고 오는 제품들이 많이 없어요. 계란 같은 경우는 한 판에 5,000원이면 충분히 샀었는데 이제는 막 7,000원씩 하니까. 고물가 시대, 식비를 아끼기 위한 방법들이 속속 공유되고 있어 조금만 손품을 팔아도 쓰다만 재료를 활용한 레시피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리에 도전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반가울 리 없습니다. 무엇보다 물가가 제자리를 찾길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레시피들이 엄청 많으니까 일단은 야채 처리하기 위해서 볶음밥이나 볶음면 종류를 많이 썼고 그런 것들 다져가지고 전 같은 것도 많이 구워 먹고요. 식비 오르는데 좀 부담이 되기도 해요.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5.4% 올랐습니다. 13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돼지고기가 20% 가까이 올랐고 감자는 30% 넘게 올랐습니다. 가격으로 보면 감자가 킬로그램당 1,400원 넘게 올랐고 닭고기는 마리당 1,3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가공식품과 석유류 등 공업제품이 많이 올랐습니다. 곡물 및 사료값 상승으로 가공식품과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 상승이 외식비 상승으로 이어진 것 또한 고물가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물가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탓에 냉장고는 가벼워지지만 서민들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의정부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민선 8기 시정 슬로건을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로 결정했습니다. 인수위는 참여, 소통, 혁신, 협치, 존중의 가치를 바탕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김동근 당선인의 시정 방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10대 시정 목표를 아이가 행복한 도시,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등으로 제시했습니다. 의정부시가 하반기 2022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하반기 지원 대수는 총 250대이며 접수일은 4일과 6일 오전 9시입니다. 보조금 신청은 대리점과 차량 구매 계약 후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접수한 순서대로 서류 검토 후 결격 사유가 없을 시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고령자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고령자 전세 임대주택의 경우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고령자 및 일반 매입 임대주택은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입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전세 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입주를 원하는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LH는 입주자 24가구를 선발해 한도액 1억 2천만 원에 95%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